예, 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지금 전국에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착하고 선량합니다. 착하고 선량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죠.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목표를 완수하려고 노력하죠.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본적인 성향이 일단 남을 함부로 먼저 공격하지 않고 그리고 지킬 건 지키고 거의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 선량하고 정이 많고 평화주의자다. 이 선량하고 정이 많고 평화주의자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만 하고요. 근데 이런 선량하고 정이 많고 평화주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 대한민국은요. 이 침략을 당했고 그 침략을 당했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싸워서 지켜내서 그리고 겨우 영토를 확보하고 삶의 터전을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량하고 정이 많고 평화주의자인 이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이 사람들은 우리가 뽑은 지도자나 아니면은 권력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을 해왔겠죠.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가 물에 빠졌는 물속에 잠겨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물속에 죽을 뻔한 익사 직전의 사람을 머리를 물 위로 끌어올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물 위로 죽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는 죽기 직전의 사람을 다시 머리를 물 위로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물 위로 끌어올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물 위에서 억지로 목만 내놓고 숨 쉬고 있는 사람을 물 밖으로 땅에서 걸어가게 만든 사람입니다. 땅에서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진흙이나 뻘 속에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방비에 공격 대상이고 짐승이나 적국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아주 좋은 전형적인 사냥감의 상태에 있는 국민을 국민을 맨 땅에 올려놓고 걸어 다니게 하고 신발을 신게 하고 그리고 옷을 입게 만들고 굶어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주고 살아서 움직이게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터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용돈 최저의 가장 기본적인 돈까지 어느 정도의 사글세 반값이라도 몇 달치 반값까지도 마련했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이후에서부터 그 터전에 따라서 닦아놨는 모든 것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땅을 밟고 다니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박정희나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 이후에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서 끄집어내서 땅에서 걸어 다니고 움직이고 옷을 입히고 식량을 마련해준 그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주고 뭐를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조금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해도 나라가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 발전했는 게 그 사람들이 정책을 잘 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꿈과 희망을 심어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몇 천만 명 되는 국민들한테 심어줬는 겁니다. 국민들이 경쟁도 했지만 경쟁하면서도 기본적인 우리는 하나다. 이런 동질감, 같은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꿈과 희망을 같이 심어줬는 게 그걸 가지고 계속 몇십 년간 더 우려먹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오히려 단결이 잘 되고 수준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 위에 정치인이라고 이래 올라가서 권력을 행사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남용하고 그리고 국민의 뜻과 다르게 외국 세력, 외국 국민, 특히 화교, 박정희 대통령은 화교를 몰아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화교를 몰아내고 한족을 몰아내고 조선족을 몰아내려고 했죠. 물론 조선족은 그냥 같은 동포라는 그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생각이 자기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자기는 중국이라는 중국 국적의 나는 중국 국적의 하나의 국민이다. 이런 머릿속에 그게 있었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것을 캐치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근면성실하고 이렇게 단합되고 이게 굳건하게 경제를 잘 지탱하고 나라를 지탱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뜻과 다르게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 주제에 그런데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챙길 수 있는 구멍은 많고 법 구멍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나쁜 짓을 이런 법 저런 법 나쁜 법을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더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거두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낳는 거는 이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국민의 뜻과 다르게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외국인과 손잡고 외국 세력과 손잡고 그리고 그 외국 애들한테 특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게도 특혜를 주고 중국 애들에게 특혜를 주고 외국 세력에게 특혜를 주고 그 모자라는 분 그러면서 자기들은 챙길 것 다 챙기고 그리고 자기 세력을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관료 조직부터 시작해서 그 세력을 또 키우고 그 키우면서 그 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교조, 민노총, 그 다음에 철도 코레일, 그 다음에 서울시 지하철 노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이용하고 그것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또 마술을 뻗쳐온 특히 중국 세력이 우리나라에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에 조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매스컴 모든 게 그걸 다 장악하고 그게 지금 걔들이 지금 기득권이 되어서 나라를 먼저 흔들고 그리고 외국 세력과 결탁하고 그리고 약점이 잡혀서 꼼짝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러니까 나 몰라라 그러면서 온갖 돈에 뭐에 이 손해 난 거 건강보험료부터 시작해서 다 빵꾸 나고 손해 났잖아요. 그 낳는 그걸 가지고 다시 국민들한테 너가 책임지라 그러면서 빠져나가 버리고 진짜 이 매국노 같은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 다시 한번 지금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현 상황은 어떠냐 우리나라 정치인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당 하나 똑같습니다. 물론 시작은 민주당이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요. 몇십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야금야금 중국 세력에 넘어갔습니다. 포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뭐 하이브리드니 뭐니 뭐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말을 쓰면은 복잡하니까 저는 전면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만 쏘는 게 아니고요. 총뿐만 아니라 총, 경제, 무역, 관세, 그리고 거기다가 영화, 문학, 모든 것이 지금, 그다 역사까지, 동북공정, 그 역사까지 모든 것이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중국이 칼을 꺼냈습니다. 칼을 꺼내서 우리나라 국민들 5천만 명, 5,200만 명, 개개인의 가슴, 우리나라 전체 심장에 칼을 꼽았습니다. 지금 거짓말 안 하고 1cm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가슴에 지금 피가 나고 있습니다. 1cm만 지금 우리가 지금 당했는 겁니다. 먼저 당했는 겁니다. 1cm만 지금 더 들어가면은 죽을 판에, 진짜입니다. 1cm만 더 들어가면 이 피가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찌르면 심장이 바로 관통당합니다. 요 1cm 바로 직전에 지금 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그 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 계엄 선포를 했는 게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미국과 손을 잡고 했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얘기가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 그랬잖아요. 부정선거에 누가 관련되어 있느냐? 선관위,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고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사부터 신문사, 방송, 모든 게 지금 그 동원해서 지금 이걸 막아주려고 하고 있죠. 부정선거는 없었다 그러면서. 이게 전면적인 겁니다. 나라 전체가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뭔가 외세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전체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있다. 바깥으로 드러난 거는 이 눈에 보이는 게 언론 매체든 뭐 이런 것도 보이죠. 그리고 무역이든 뭐든, 그리고 탄핵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집회, 중국 학생들이나 중국 시민들, 중국 관광객들, 이런 애들이, 그리고 중국 공안이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동원돼 가지고 하는, 이것은 일단 눈에라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안쪽으로 진짜 안 보이는 부분에는 뭐가 있느냐? 진짜 우리나라 안에 있는 화교 네트워크, 그리고 한족 네트워크, 자기들끼리 단체 카톡방을 쓰면서, 아니면 라인방 이런 데 같이 쓰면서 자기들끼리, 그리고 했는 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댓글 부대처럼 해서 계속 우리나라에 퍼뜨리는 겁니다. 여자한테 가서는 남자 때문에 애들 왜 이러지, 그러면서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요. 그 다음에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그 안에도 빈부격차 또 조장하죠. 그러면은 조장을 하면서도 또 얘들이 나쁜 전략을 쓰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나쁜 놈들이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남자나 여자들한테는 또 헛바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시부모, 시월드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또 헛바람을 집어넣어서 샤넬백이 좋지 않니? 그러면서 있을 때 즐겨. 그러니까 여자가 20대부터 30대까지 40대 되기 전까지 10년, 20년 근무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둔 돈은 없고 성형에 빠지고 자유연애, 섹스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특히 중국이라는 것은 중화 사상에 들어있는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우리 중국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갖다 바쳐라. 이게 그 나라를 다른 나라, 그러니까 중국 외의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 지금 우리의 가슴에 칼이 꼽혀 있습니다. 칼이 꼽혀 있습니다. 이 심장에 칼이 1cm만 더 들어가면은 지금 죽을 뻔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를 했고 아마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한다는 말이 그게 어디서부터 그게 아마 시작됐나 하면은, 역사전쟁 동북공정 하마 할 때 10년 20년 전부터 아마 전쟁이 시작됐던 겁니다. 전쟁이 시작됐었는데 언론 매체나 모든 그런 데서 정치인들까지 이것을 태평하게, 그리고 자기들은 알고 있었겠죠. 계속 돈을 조금씩 그래 했으니까 이 의원들이나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포섭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한중 의원 동맹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의원들, 가입했던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나라를 팔아먹는 앞잡이들입니까? 이 전면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죽이기 위해서 아마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했는 것뿐만 아니고 칼을 빼서 우리 가슴에 아마 이렇게 꼽았습니다. 꼽아서 지금 피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전쟁은 시작됐고, 전쟁이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 물러서면 죽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상황을 물려주고, 적에게 중요한 정보나 돈이나 기밀을 넘겨준 이 매국노 같은 국회의원들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전쟁은 시작되고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긴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물리만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내고, 그리고 중국 자체도 어차피 겁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중국도 죽게, 중국 전체도 싸그리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삽니다. 왜냐? 중국이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그 큰 나라가 우리를 침략했다. 겁먹을 건 없습니다. 침략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 먼저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요걸 이겨내고, 근데 요 상황에서 우리가 정전협정하고 요 끝낼 겁니까? 우리만 피투성이가 됐는데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칼에 찔렸어. 1cm만 더 들어갔으면 우리는 지금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살린 것처럼 재수가 좋게 하늘이 돕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억지로 천재 일우의 기후로 우리가 기회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격을 해서 끝까지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 외세를 겨우 서해 바다, 인천 앞바다 서해안에서 겨우 외국 세력을 몰아내기만 해서는 그것이 결코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임진왜란 우리나라 졌는 거 알고 있죠? 임진왜란은 우리나라가 졌는 전쟁입니다. 왜? 우리가 일본을 쳐들어가서 일본과 외와 조선 부산 앞바다에서 공평하게 해전만 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일본의 해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일본의 육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선 팔도를 다 유린을 하고 다녔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죽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본이 물러갔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복수를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조선이 졌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시 세월이 흘러서 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국민들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좁은 땅덩어리 요거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는 진짜 죽습니다. 우리에게 이 좁은 땅덩어리, 이 귀중한 땅덩어리를, 이 공격을 해왔는 세력을, 그리고 반드시 상대편의 목도 우리가 쳐야 됩니다. 같이 공격,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참에 배신자가 누구이고, 어떤 놈들이 우리에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리에게 등에 칼을 꼽았는지 반드시 알고 반드시 쳐야 됩니다. 온정주의,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니까
나쁜 애들이 다 정치인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이용하잖아요. 선량한 국민들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규칙을 지키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고 일단 나쁜 걸 한번 터뜨려보고 아 좀 봐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래 하는 놈들은 뭐냐? 그거 다 매국노입니다. 매국노고 국가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의 핵심은 중국이 우리를 죽기 직전까지 만들었고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이 곧 수비입니다. 우리가 당한 만큼 반드시 돌려주고 몇 배가 아닙니다. 몇십 배, 몇백 배 반드시 100배 이상 돌려줘야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를 쓸어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자 장기덕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